안녕하세요. 닥터윤의 나무학교 시즌2 노거수와 그 나무들 같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의사 윤선희입니다. 오늘은 등나무 노거수를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등나무가 오래돼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답니다. 서울의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 안에 하나 있고요. 경주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온 이곳 바로 범어사의 숲에 등나무 군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등나무가 오래된 녹옷으로 자리 잡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에 찾아온 범어사 숲에는 약 6,500그루의 등나무가 한 100년 넘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랍니다. 196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으니까 좀 오래됐네요. 이 등나무가 이렇게 오래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등나무가 살아있고 등나무가 살아있다면 그 주위의 나무들은 등나무에 의해서 고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염려도 있는데 어떻게 됐을지 한번 가서 찾아보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100세를 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보실까요? 제가 지금 등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등나무들은 줄기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감고 올라가는 형태죠. 혼자서는 잘 못 서 있어요. 그래서 옆에 뭔가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버팀목이 돼주는 등나무 아닌 다른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매끈한 나무가 하나 있고요. 아마 이 나무는 떼죽나무나 그런 쪽 나무 같아요. 이 나무가 있고 여기를 등나무가 이렇게 지금 감고 올라가네요. 저 옆에 각 개체들이 감고 올라가는데 이 등나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뭔가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쫙 거미줄이나 이 등나무 줄을 쫙 펼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올라갔는지, 그렇죠? 그 비밀은 제가 밝히진 못하겠지만 결과물로서 여기로 잡았단 말이죠.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등나무가 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일정한 방향으로 감는데요. 요래 감았다 요래 감았다 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감는 거죠. 그래서 감는 방향을 우리가 흔히 왼쪽 방향으로 감는다고 되어 있어요. 등나무는 왼쪽 방향으로. 우리 반시계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등나무 지금 한 3개가 서로 감았는데요. 요게 좀 표가 많이 나죠?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휙 감았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이렇게 감는 거죠. 그래서 등나무에서 제일 큰 특징은 감는 회전 방향이 왼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방향을 중요시 하느냐? 감는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감는 친구가 누구냐? 칡이죠, 칡. 칡도 비슷하게 감는데요. 칡은 등나무하고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감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감는 거죠. 그러면 이 등과 칡은 서로 이렇게 X로 감는 거죠. 등과 칡이 서로 이렇게 감으면 완전히 튼튼한 그런 어떤 꼬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자가 있죠. 갈등. 그 갈등 일을 할 때 갈이 바로 칡이고요. 등나무는 등.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꼬인이기 때문에 사실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보면 이 등나무 혼자만 감아도 사실 풀기 어렵는데 여기에 칡까지 하나 더 얹으면 정말
정말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 나무 줄기가 이렇게 감아서 이 큰 나무까지 올라가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등나무 이파리가 있습니다. 등나무 이파리는 이렇게 하나의 이게 하나의 잎이에요. 이게 하나의 잎. 마치 아까시 잎처럼 우리가 아까시 가지고 이렇게 톡톡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하나의 잎이에요. 잎눈 하나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소엽이라는데 한 열 몇 개씩 나와요. 이거를 겹잎 그렇게 얘기하거나 복엽, 단엽이 아니고 복엽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이파리, 이 소엽들이 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의 이파리에 소엽이 한 13개, 15개 이렇게 난답니다. 맨 끝에 하나가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겹잎 중에서도 홀수, 즉 기수, 홀수로 이렇게 되는 복엽. 그리고 크게 봐서는 새 이파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깃골, 겹잎, 우상, 기수, 복엽. 좀 어렵죠. 그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어쨌든 이 등나무 이파리 지금 여름이라 굉장히 푸르게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파리들이 쭉 나 있고 그 다음에 등나무에 가지들이 덩굴을 이루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도 큰 나무 줄기를 감을 때에도 왼쪽 방향, 그렇죠?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 등나무 줄기, 이 목질이 사실은 한 굵으면 한 20cm, 지금 제 손으로 하나 치니까 이건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cm 해도 그렇게 크진 않죠? 제 손 펼친 거에 이 정도 펼쳤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굵기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굵은 거예요. 이 친구도 굉장히 굵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서 오래 산 친구 한 100년 넘게 산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되게 오래 살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쭉 감고 올라가는데 이 감는 지주가 되어지는 이 나무들이 지금 보면 떼죽나무, 또 옆에 보면요 큰 서나무도 있어요. 서나무, 개서나무라고도 하는 서나무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기에 소나무도 있는데 소나무는 별로 얘들이 안 감아요. 신기하죠? 그 학문적으로 밝혀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밋밋한 나무를 좋아하네요. 등나무가. 이 소나무처럼 거친 그런 숲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거꾸로 생각이 좋잖아요. 뭔가 거친 부분에 이렇게 잡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등나무는 미끈한 데를 잘 올라가요.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넝쿨은 거기 벽에 뿌리 내리는 그 뿌리들이 있거든요. 뿌리를 하고 가는데 이 친구는 그런 뿌리도 없이 그냥 덕 올라가요. 참 신기한 나무네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거친 부분도 필요치 않고 그냥 감고 올라가는, 마치 뱀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해요. 자기들끼리도 감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등나무는 꽃이 4월 말, 5월 말 이때 많이 펴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흰색이나 보라색으로 꽃이 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벌써 6월 달이라서 이 꽃이 아마 다 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꽃이 지고 나면 9월 달쯤 이 열매가 맺히는데 이 등나무가 콩과예요. 콩. 아까시 나무도 콩과고 다 콩과예요. 칡도 콩과고. 그래서 열매가 콩 꼬투리처럼 이렇게 조랑조랑 달린답니다. 콩 꼬투리처럼. 그래서 콩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랍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이 꼬임의 방향도 한번 살펴보고 이파리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나무였습니다.
지금 이 나무도 지금 등이 이렇게 감고 가는데 이 나무는 서어나무예요. 서어나무. 서어나무는 우리나라 이 참나무 종류 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산에서 이 서어나무가 최종 승자예요. 승자. 제일 끝에 살아남는 친구가 바로 이 서어나무 종류예요. 서어나무의 특징은 이 수피가 비교적 밋밋한데 약간 근육질의 나무예요. 그래서 울퉁불퉁 살짝 이런 모습이 특징인데요.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 저 위에는 이 서어나무 이파리고 요 중간중간에는 전부 이 등이 감고 있는 등이파리예요. 그래서 요 겹입으로 있는 이 등잎이 마치 서어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는데 서어나무 이파리는 저런 겹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 수피를 보면 좀 갈라짐은 있고 회색빛 나고 좀 뭔가 위용이 좀 있어요. 서어나무는 다른 참나무 종류하고 다르게. 그래서 지금 서어나무의 미끈한 수피를 이 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고 저 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등나무 밑에서 올라가서 그죠? 네. 멋있네요. 서어나무는 등이 좋아하는 나무인데 제가 요 뒤편에 보면 정말 소나무는 등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올라가요. 이쪽으로는 안 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네요.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소나무 둥치가 너무 커서 그런지 감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소나무는 잘 안 감네요. 네. 자, 우리 서어나무 등이 감고 있는 모습 네, 가까이 한번 와서 봐주세요.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덩쿨 식물이 칡입니다. 칡. 칡은 모양 자체가 넓은 이런 마른 목골 이파리가 3개가 삼출엽으로 나오는 겹입이에요. 이 친구는. 등나무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등나무는 요런 모양의 겹입이고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칡 넝쿨이 지금 이렇게 가면서 저 옆으로 덩쿨을 뻗고 있는데 지금 등나무하고 같이 서로 같이 덩쿨이 얽혀 있는 갈등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지금 보니까요. 칡하고 이 등하고가 서로 정말 X로 이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은 정말 풀기 어려운 모습일 것 같아요. 칡이 오른쪽으로 감고 등은 왼쪽으로 감고 서로 이렇게 X자로 완전히 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서로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고 있네요. 어린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갈등을 많이 겪고 있군요. 네.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 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칡도 사실 콩과 식물이고, 칡은 지금 멀리에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 자체가 굉장히, 덩이 뿌리,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덩어리로 돼 있어서 그 칡 덩어리를 채취해서 음료수로도 마시고 그러면 굉장히 갈증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녹말을 채취해서 묵도 만들고 그리고 예전부터 국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식생활에 활용했던 그런 칡도 나무인데 나무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등나무와 칡나무 서로 갈등의 가장 큰 그 어원이 됐던 두 나무를 동시에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등나무 군락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등나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는 반드시 지지해 줄 수 있는 큰 나무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갈 때 세대별로 젊은 층도 있고 또 노년층도 있겠죠. 150세까지 살 때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공존할까 싶은데요. 그때 과연 어떤 분이 그 큰 거목처럼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고요. 우리 등나무들처럼 혼자서는 한계가 있고 어지러운 모습이지만 옆에 서나무나 다른 큰 나무가 있을 때 훨씬 더 크게 멋있게 자랄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고 어떤 사람으로 옆에서 든든히 서 있어 줘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노거수와 가치 있는 나무들을 살펴보면서 또 나무학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